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네, 서울에 12억 원짜리 주택과 9억 원짜리 주택, 속초에 4억 원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가장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2018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상당해졌죠.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주위 반응은 좀 어땠어요? 네, 저도 그때 문의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가 돼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시죠.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10%, 3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20% 해서 최대 68.2%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보고 가야겠죠? 지금 현재 총 42개구인데요.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성남, 하남, 용인, 수지 등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 또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네, 세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설정을 하면 세무사들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준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 곧 땅값이 또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해서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2018년도 12월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들어가게 됐죠. 네, 또 네. 반면에 부산은 빠진 곳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집값이 또 안정됐다고 해서 그런 곳도 있으니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하나 우리 더 체크할 게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주택 개수 확인하는 방법 있죠? 네, 이때는 소득세법상 주택 개수가 중요한데요. 소득세법상 주택 개수를 판단할 때는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이 있어요. 지역 기준은 금액과 상관없이 이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모든 주택이 해당하는데요. 지역 기준은 수도권, 그리고 6대 광역시, 세종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 읍, 면 소재지는 제외가 되고요. 이 지역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가액 기준을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주택 고시가액이 3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위 사례에서 주택수를 판단을 해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이 2개가 있고 속초에 1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역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이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가액 기준을 따랐지만 속초에 있는 집이 4억 원을 넘기 때문에 즉 3억 원을 넘으면 가액 기준에 해당하여 이분 같은 경우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할 때 어떤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세무사님이라면 뭐부터 파시겠어요? 네, 저라면 속초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반 세율로 과세를 당한 다음에 나머지 두 주택이 남았잖아요. 이 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과세의 요건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를 할 거예요. 네, 나왔네요, 여러분. 돈 버는 타이밍.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갖고 계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 먼저 파시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많이 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신다면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요. 9.13 대책 이후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대사업자들 많이 권하기도 하지만 고민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기간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단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는 4년이고 장기는 8년입니다. 실제 2018년 3월 31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들은 단기로 하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장기로 가입을 하시니까
실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8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뭐 양도세도 100% 감면을 해주고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도세 감면이나 종부세나 이런 부분 많은 개편이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기존의 장기 임대 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에서 빼줬었는데 이번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특법에 따른 장기 임대 사업자 혜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주었었는데 9.13 대책으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더 많이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은 더 많은 세부담에 부담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자, 이렇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분들은 9.13 대책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하신 분들은 혜택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혜택을 주는 만큼 관리도 엄격하게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자가 8년을 채우기 전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일단은 적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8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팔면 그 전에 비과세 받았던 분이 모두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비과세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기간 꼭 채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요건과 별도로 장기 임대를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하는 요건을 또 별도로 지켜주셔야 돼요. 네,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엄청 어렵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양도하시게 되면 차등세율을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가액 기준과 지역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서 주택수를 판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이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시고요. 이 지역 외에 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을 넘는다면 주택수에 합산해서 다주택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